대구 중구의회가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김동현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각종 비위와 범법 행위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데 대해 김 신임 의장은 갈등과 혼란의 극복을 가장 먼저 할 일로 꼽았습니다. 남대구 IC 인근 성서공단로에서 상습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성서공단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김동현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범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에 큰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김 신임 의장은 갈등과 혼란의 극복을 가장 먼저 할 일로 꼽았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동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의원 7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4표를 받았습니다. 배태숙 전 의장이 유령업체를 세운 뒤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제명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범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비판을 받았던 터라 김 의장은 우선 갈등과 혼란의 극복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로 꼽았습니다.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 중구 주민 그리고 저희 시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 자체가 우리 중구의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분명히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건전한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꼭 신뢰성을 회복하고 배태숙 전 의장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비례대표 후순위인 김결희 대구 가톨릭대 겸임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했고 의원직 승계 뒤 첫 의정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당 차원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명예롭지 못한 승계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구의회가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구다 보니까 좀 더 화합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구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인상 찌푸리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중간 역할을 좀 더 잘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구의회가 다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남대구 IC 인근 성서공단로는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엉키면서 상습적으로 정체가 빚어지는 악명 높은 구간입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대구시가 이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성서공단로를 지하화해서 엉킴 현상을 막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대구 IC 인근 성서공단로입니다. 성서산업단지로 연결되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신천대로에서 내려 성서산업단지로 가려는 차량들이 본선인 성서공단로와 만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교통 혼잡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램프에서 나온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 2차로로 몰리며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선에서 유입하던 차량들이 정체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3, 4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램프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뒤엉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넘어 약 500m 앞에 유턴 구간이 있다는 안내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월성동이나 진천동으로 아니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성서 4차 산업단지로 가기 위해 운전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차선을 2개씩 또는 3개씩 넘고야 맙니다. 요 안에가 작은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진하는 차들은 성서 IC하고 여기하고 양쪽으로 쫙 계속 갈 수 있는데 좌회전하는 차들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현상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반복되고 특히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도가 더 심해집니다. 차량들의 진행 방향이 X자 형태를 띠면서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매일 이게 지켜보면은 사고가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일어나요. 이렇게 보고만 있고 방치하면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적 손실이고 요 우리 또 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뭐 좀 재산 손실이고. 대구시는 차량 엉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성서공단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B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국가 계획에 좀 반영시키고자 건의해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4.5톤 미만으로 묶여있는 인근 유천 IC의 통행 제한을 완화한다면 대형 트럭의 통행량이 분산되면서 성서공단로의 정체거리도 짧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12년 동안 대구시 상인연합회를 이끌어온 김영호 회장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박재청 신임 회장 체제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 새 회장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대구시 상인회를 이끌어온 김영호 회장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박재청 시성종합시장연합회장이 신임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매우 악화된 상황.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 지수는 46.7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이번 달 체감 경기 전망 지수는 52.8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고물가와 국내외 정치 불안정성 증가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대구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우리 박재청 회장님과 대구시가 잘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대구시의회도 상인들의 위축된 길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새로운 회장단 출범을 계기로 전통시장 시설과 서비스 개선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아이 동반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뜻의 노키즈존이 심심치 않게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이 아이 손님을 반긴다는 뜻의 아이 러브존이 최근 등장했습니다.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 친화도시 전북 완주군이 추진 중인데 참여 가게가 적지 않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고산면의 한 음식점. 아동 친화 상점, 즉 아이러브존임을 알리는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내부엔 서로 지켜야 할 이용 규칙과 함께 특별히 재료에 신경을 쓴 어린이 전용 메뉴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반응은 꽤 좋습니다. 자기 디쉬가 나온다는 게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그것도 이제 권리인데 일종의 다른 사람 걸 이렇게 얻어먹는 게 아니고. 아이러브존 현판을 단 완주 상관면의 한 카페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전용 물품과 함께 이곳은 전용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이렇게 다락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또 아이가 밖에서 놀게 된다면 큰 통창을 이용해서 아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이 같은 아동 친화 상점은 모두 24곳. 완주군이 신청을 받아 추진 중인데 참여 가게에는 현판과 함께 30만 원 상당의 아동 전용 물품들도 지원합니다. 이 아이러브존을 최초 제안한 건 다름 아닌 당사자인 아동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노키존이 나오니까 예스키즈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건 아니다. 예스노로 나눠서 또다시 어떤 그 싸움의 양상으로 가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못하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완주군은 아동 청소년 정책 수립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전국 유일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가 아동 청소년들의 요구를 모니터링하고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통해 그 의견을 행정에 전달합니다. 아동 친화 도시로서 지금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아동 참여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아동들이 정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안에 지역 내 아이러브존을 4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아동 청소년 정책 발굴에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애완동물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요즘인데요. 이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 출입 공간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애견 카페로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가 황상순 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창업했지만 방향을 틀었습니다. 알고 보니 식품위생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따로 규제에 접촉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반려동물 관련된 법이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지키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반 카페로 전환했지만 반려동물 이름으로 손님들이 남겨뒀던 적립 쿠폰은 카페 한켠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이 규제를 알게 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포기하게 되면서 제가 예상하는 것과 많이 다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손님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함께 하지 못한다니까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이고. 또 다른 제과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반려동물과 같이 들어가도 되냐는 손님들 물음에 매번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동반이 가능하거나 잠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오시다가 반려동물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보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반려인들 역시 이러한 규제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절에 따라서 견종에 따라서 실외보다 실내 활동이 더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실내 시설이 특히 부족하고 규제는 그것에 비해서 좀 이제 지금 상황은 반영하지 못하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하고 어디든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래서 실내 공간에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서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 눈치도 좀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어요.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승인까지 평균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중주차나 사고 등에 대비해 차량 앞유리에 전화번호 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번호를 수집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QR코드와 안심 가상번호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부산 남구에서 도입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운전자의 개인 전화번호 대신 QR코드가 부착돼 있습니다. 부산 남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주차 안심번호입니다. 코드를 촬영하면 12자리의 가상번호가 자동 생성돼 차주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위급 상황이나 주차 문제 등에 대비해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남성 2명이 홍보 목적으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수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대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정보가 아무래도 좀 노출이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가 그리고 저도 여성 운전자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좀 많이 안심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차 안심번호는 3년 전 제주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는데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남구는 올해 6,400만 원을 투입해 QR코드 4,000장을 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여 대의 차량이 등록했습니다. 개인 휴대번호가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생긴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하고 이거를 한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해당 동사무소 가시거나 교통관리과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지금은 바로 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남구는 QR코드가 모두 소진되면 추가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환경단체들은 천혜의 자연습지를 망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아크가 바로 보이는 금호강 달성 습지 부근. 환경단체 회원들이 굴삭기 앞을 가로막아섰습니다. 공사는 결국 잠시 중단됐습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고르게 만드는 정지 작업이 시작되자 이에 반발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사를 막은 겁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중 핵심은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 지점인 디아크에서 달서구 쪽으로 강을 건너는 428m의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리에는 낙하 분수 시설과 전망대를 만들고 각종 경관 조명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 계획을 발표했고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해왔습니다. 달성 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 습지로 지난 2007년 대구시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멸종위기 1급 수달을 비롯해 법정 보호종 1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찬란한 밤낮의 불빛과 소음 그리고 심지어 그 교량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감에 있어서 행락시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행락시설 구조가 되어버리면 연차적으로 수많은 행락행위, 불꽃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 지역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저 안에 생태계가 망가지고 새들이 다 도망가리고 하기 때문에 생물의 서식처로서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되면서 야생동물들이 들어와서 할 데가 없어요. 하천에밖에 살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이미 야생동식물들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영토입니다. 그것까지 인간이 개입을 해서 빼앗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면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공은 내년 말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공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멈춰라! 달성군이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달성군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으로 달성군은 사업주가 45세 이하의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매월 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오는 연말까지입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5천만 원 증액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정욱 의원은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한파 쉼터와 응급 대피소 운영 시간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역 광장에서 60대 노숙인이 한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지원하되 야간 순회 등 경무에 나서는 공무원에게도 필요한 용품과 피복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어린이 교통랜드가 이달 말까지 휴관에 들어갑니다. 이번 휴관은 노후된 방송 설비의 개선과 안전교육 콘텐츠의 보강을 위해 진행됩니다. 시설의 안전성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재개관은 3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이달 말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하고 노후된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선정된 음식점은 시설 개선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대구고등학교와 경상중학교에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졸업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졸업식에서는 학업의 기회를 새롭게 잡고 배움에 도전한 만학도 253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로 각자 이루고자 한 목표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해왔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정월 대보름을 기념해 13일 오전 9시까지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는 달집 태우기 등 정월 대보름 행사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불법 수의계약 등 의원들의 각종 비위로 얼룩졌던 대구 중구의회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과감하게 바꾸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때인데요. 중구의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건전한 의정활동이 대구 전역에 당연하게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